3년 뒤 이전이 예정된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건물에 진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진주박물관은 관람 동선과 수장고가 미술관 활용에 적합해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현대건축의 거장 고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국립진주박물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위압감을 없앤 설계로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됩니다. 40년 넘은 박물관을 2027년 옛 진주역터로 이전하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기존 박물관 건물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진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진주박물관의 강점은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마산 해양신도시의 분관 유치를 추진했던 창원시의 경우 신축에 수천억 원이 드는 예산 부담 탓에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진주박물관은 이미 내부 동선이 미술관과 비슷하게 구성돼 있고 미술품을 보관할 수장고도 4곳이나 마련돼 있습니다. 건물이 가진 역사성도 강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고 기존에 잘 지어진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로. 타당성 용역 예산 확보로 첫 발은 뗐지만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30년 역사의 비엔날레를 내세운 광주와 문화소외를 목적으로 분관을 추진하는 구미 등 남부권 자치단체와 경쟁해서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6년 전 청주관 개관 이후 소장품 부족 문제 등으로 추가 분관 계획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지역 요구는 많지만 체계적으로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진주시는 관람시설 부족 문제와 서부 경남에서의 접근성 등을 내세워 2028년 분관 유치를 목표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가 내일 거제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초 세계 9번째로 구축된 창원 수소 액화플랜트 준공식이 모레 창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내일 거제시청에선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상남도와 거제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제도와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거제시의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11,000여 명,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양대조선소에 근무하며 조선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경남도청에선 창원 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 수립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LG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창원공단 대표기업 6곳이 참석합니다. 기업들은 만성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만의 차별화된 인재 유치 정책과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 재편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나 폐공장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선 창원 수소 액화플랜트 준공식이 열립니다. 국비 등 950억 원이 투입된 창원 수소 액화플랜트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하루 5톤의 액체 수소를 생산 저장하는 설비로 국내 최초, 세계 9번째 시설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지역 9개 기업은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과 액화수소 구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KBS 뉴스 손지락입니다. 울산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합격자가 5명이나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두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공무직 시험 대비반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는데 합격 비결이 무엇인지 주아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직업계 고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 5명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오른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인 모집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특성화고 전형 일반 모집에 지원해 당당히 꿈을 이뤄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장애를 갖고 태어나더라도 저는 자신감이 충만했고 남들이랑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지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합격 비결은 바로 학교에서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시험 대비반. 학교가 교육공무직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모아 자격증과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서부터 면접 시험 준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친구들과 다 함께 협동 그런 수업을 하였고, 면접을 준비할 때도 애들끼리 묻고 답하는 등의 모의 면접을 통해서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이 학교 대비반을 통해 교육공무직에 합격한 학생만 모두 11명. 저희 사실 처음에 운영할 때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지 않았을까,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론공부 필기시험 준비할 때는 학생들이 스스로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학생들의 수요에 발맞춘 학교 정책과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학생들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우리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로 예년 수준을 보였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크게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창원의 낮 기온이 8도 안팎을 보이는 등 비교적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서풍이 불어오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1도, 창녕이 영하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김해가 9도로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6도, 사천이 영하 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9도, 산청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곳곳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장유나들목 근처에서 25톤 화물차가 경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가족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살 남자아이는 부상이 심해 119 구급대에 의해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경차가 차량 고장으로 3차로에 서행하며 멈춘 것을 뒤따르던 화물차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 신문 1지구 초등학교 신설안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청은 오는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김해시 신문 1지구에 15,000제곱미터에 759억 원을 들여 47개 학급 1,040여 명 규모의 초등학교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신문동 1호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초등학교 과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생의 허위 출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 생체 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업 시간마다 교육생의 휴대전화로 위치를 확인하고 지문, 얼굴 등 생체 인식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출석부에 서명을 하다 보니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잦았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14일부터 2주 동안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없는 섬마을을 담당하는 경상남도 병원선이 올해 진료 지역을 2곳 추가 확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통영과 거제, 사천과 남해 등 7개 시군 51개 섬마을 순회 진료에 올해부터 통영시 백학, 대학마을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병원서는 내과와 치과, 한방과 등 과목에서 순회 진료를 담당하며 올해 목표 진료 인원은 12만 3천여 명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도비와 시군비 449억 원을 투입해 15개 시군에 공영주차장 24군데를 조성합니다. 이번에 조성될 곳은 거제 아주동과 창원 양덕 2동, 의령 중동지구 등으로 주거나 상가 밀집 지역의 교통 편의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경상남도는 기대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에 공시돼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로 경남은 0.76%, 부산 0.53%, 울산 0.21%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